인천국제공항 출국장 39. 베트남 여자가 신라면 박스 하나만 달랑 들고 서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캐리어를 끌고 지나가는 소리가 요란했죠. 누군가 그녀 옆을 지나가며 박스를 흘끗 보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귓가에 꽂혔어요. 18년을 살았는데 들고 가는 게 라면 한 박스라니 내 삶이 처량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지요. 이게 그녀가 받은 결혼 생활의 전부였으니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의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박스가 이상하게 무겁다고 느꼈지만 그 이유를 아직 몰랐습니다. 곧 알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 전에 18년 전으로 돌아가 봐야 합니다. 2000년대 중반 베트남 공항. 21살 투이가 엄마와 작별하고 있었습니다. 투이야, 한국 가서 행복하게 살아야 해. 엄마 목소리가 떨렸어요. 손을 놓는 순간 온기가 빠져나갔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남편 진우가 손을 흔들었어요. 힘들었지? 이리 와. 29살 남편은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달랐죠. 52살 최영숙이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투이는 어색하게 고개만 숙였어요. 시골집에 도착했습니다. 오래된 한옥이었어요. 여기서 자면 돼. 방은 작고 이불은 낡았습니다. 창문 틈으로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어요. 저녁 시간 식탁에 빨간 김치찌개가 놓였습니다. 먹어. 입에 맞을지 모르겠네. 한 입 먹는 순간 입안이 확 타올랐어요. 너무 매웠습니다. 눈물이 날 정도였죠. 베트남 음식은 이렇게 맵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티낼 수 없었어요. 계속 먹었습니다. 목구멍이 타는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입에 안 맞아? 아니에요. 맛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죠. 밤이 되었습니다. 방 앞을 지나가다 시어머니 방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금속 부딪히는 소리였습니다. 문틈으로 보니 시어머니가 작은 금고를 열고 있었어요. 안을 들여다보며 무언가 확인하고 계셨습니다. 투이는 얼른 고개를 돌렸어요. 본 척하면 안 될 것 같았으니까요. 방으로 돌아와 누웠습니다. 천장에 금이 가 있었어요. 밖에서 바람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문이 덜컹거렸어요. 엄마 생각이 났습니다. 베트남 집은 따뜻했는데 여기는 모든 게 차가웠어요. 시어머니의 눈빛도 겨울 공기도 제 손도 차가웠습니다. 잘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 집에서 18년을 살게 될 거라는 걸요. 결혼 1년이 지났습니다. 투이는 한국 생활에 조금씩 적응하고 있었지만 늘 조심스러웠어요. 시어머니는 정말 검소했습니다. 시장에 가면 반드시 값을 깎았어요. 이거 깎아주세요. 에이, 안 그러면 안 사요. 가게 주인이 난처해하는 표정을 지어도 시어머니는 물러서지 않았죠. 낡은 옷만 입으시고 전기도 물도 아껴 쓰셨어요. 가난한 집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투이는 동네 슈퍼에 갔어요. 라면과 계란, 두부를 바구니에 담고 계산하려는데 동네 아줌마가 들어왔습니다. 저기 저 사람 한옥집 며느리 아니에요? 베트남에서 왔다는. 아줌마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하지만 다 들렸어요. 그 집 엄마가 얼마나 유산을 많이 받았는데 남편 죽고 땅이며 건물이며 엄청 받았다면서요? 수억은 되겠더라. 근데 말이야, 요즘 동남아 며느리들 재산 노리고 온다던데. 저 집도 며느리 조심해야 할 텐데. 투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자라고요?
수억이라고요? 얼른 계산하고 나왔습니다. 집으로 걸어가는데 믿기지 않았어요. 부자라고요? 저렇게 낡은 옷을 입는 사람이요? 며칠 뒤 베트남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동생이었어요. 언니, 엄마가 쓰러졌어. 병원비가 100만 원 정도 필요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투이는 시어머니 방문을 두드렸어요. 어머니, 송금 좀 해야 하는데요. 100만 원이요. 엄마가 아파서 100만 원? 아, 그런 돈이 내가 어디 있어? 시어머니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서랍을 열더니 돈을 꺼냈어요. 단돈 5만 원이었습니다. 이것도 많이 준 거야. 우리도 여유 없다고. 투이는 5만 원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친정에 좀 더 보내면 안 될까요? 남편이 TV를 보다가 돌아봤어요. 또 너네 집에 돈 보내? 엄마 죽으면 그때 가면 되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착했던 남편이 점점 변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투이는 방에서 엄마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 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소리내서 울고 싶었지만 갈 곳이 없어요. 시어머니가 부자라면 왜 이러는 걸까요? 슈퍼에서 들은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재산 노리고 온다던데. 한숨이 났어요. 그날 밤 시어머니 방에도 불이 켜져 있었어요. 창문 틈으로 보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창밖을 보며 앉아 계셨어요. 혼잣말이 들렸습니다. 믿어도 되는 걸까? 투이는 그 말의 의미를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시어머니는 자신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결혼 3년이 지났습니다. 남편의 인테리어 회사가 부도났어요. 집에 빚마저 1,000만 원 생겼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무거워졌어요. 남편은 말수가 줄었고 시어머니는 더욱 말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투이는 슈퍼에 갔어요. 계산하려는데 뒤에서 아줌마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필리핀 며느리 있었잖아. 기억나? 저기 회강 건너 마을. 아, 그 집? 그이가 그 집 재산 싹 다 빼돌리고 도망갔다며? 그게 아니래. 알고 보니 일부러 착한 척하다가 통장 죄다 빼돌렸대 글쎄. 국제 결혼은 다 그런 속셈 있어. 에이 망할 것들. 한옥집 며느리도 베트남이잖아. 아유 조심해야 할 텐데. 투이의 손에서 바구니가 떨어질 뻔했어요. 아줌마들이 그녀를 봤습니다. 대화가 뚝 끊겼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가 달라졌어요. 투이를 볼 때마다 의심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말을 걸어도 짧게만 대답하셨어요. 투이는 혼자 방에 있을 때면 낡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연필로 무언가를 그렸어요. 엄마 얼굴이었어요. 그림을 그리면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어요. 남편도 변했습니다. 사업 실패 후 점점 말이 거칠어졌어요. 저녁 식사 시간 남편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이게 다 뭐야? 반찬이 이것밖에 없어? 투이가 놀라서 남편을 봤어요. 돈이 없어서 그래요. 돈이 없다고? 엄마한테 받으면 되잖아. 시어머니가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우리도 여유 없어. 내 빚 갚느라 힘들다. 남편이 벌떡 일어났어요. 그럼 어떡하라고요? 이렇게 살라고요?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투이와 시어머니만 남았어요. 시어머니가 투이를 봤습니다. 그 눈빛이 차가웠어요. 며칠 뒤 남편이 술을 마시고 들어왔습니다. 투이에게 말했어요. 내 나라 갔으면 이렇게 안 됐을까봐? 그 말에 투이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착했던 남편이 이렇게 변할 줄 몰랐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투이는 방에 누워 있었어요. 시어머니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혼잣말이 들렸어요. 필리핀 며느리처럼 도망갈까? 믿어도 되는 걸까? 투이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의심하고 계셨어요. 그게 더 힘들었어요. 3년을 살았는데 아직도 믿지 못하시는 거였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소리 내지 않았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습관처럼. 이 집에서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아무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 이곳에서요. 하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베트남 엄마는 아프시고 여기서 견딜 수밖에 없었어요. 시간이 흘러 결혼 7년째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빚을 갚겠다며 치킨집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1년도 못 가서 그것도 망했습니다. 빚이 3천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어느 날 저녁 대문 밖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진우, 나와. 돈 갚아. 빚쟁이들이 들이닥쳤어요. 6살 딸 수진이 무서워하며 엄마 옆에 붙었어요. 며칠 뒤 투이는 결심했어요. 친정에 보내려고 몇 년간 모은 50만 원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찾으면 안 됐어요.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겼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왔어요. 돈 어디 있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무슨 돈요? 통장에 돈이 없잖아. 네가 숨겼지? 남편이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서랍을 열어 옷가지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물건이 쏟아졌어요. 어디 숨겼어? 없어요. 정말 없어요. 투이가 말했지만 남편은 믿지 않았습니다. 탁자 위 물건을 쓸어내렸어요. 컵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남편이 벽을 주먹으로 쳤어요. 쿵 소리가 집안에 울렸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수진이 방문 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입을 막고 있었어요.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투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진이 문을 닫았지만 안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이 투이를 노려봤습니다. 다음엔 가만 안 둬. 그렇게 말하고 밖으로 나갔어요. 현관문이 쾅 닫혔습니다.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투이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깨진 컵 조각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수진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괜찮아? 괜찮지 그럼. 괜찮으니까 어서 들어가서 자. 수진이 엄마를 안았어요. 작은 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편함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독촉장이었어요. 빚 3천만 원 즉시 상환하시기 바랍니다. 손이 떨렸어요. 3천만 원을 어떻게 갚습니까? 시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투이가 독촉장을 보여드렸어요. 어머니, 이거. 시어머니가 봉투를 받아보시더니 한숨을 쉬셨습니다. 우리 집엔 돈이 없어. 내가 알잖아. 어머니 슈퍼에서 들었어요. 그러나 그 말은 하지 못했습니다. 밤에 또 시어머니 혼잣말이 들렸어요. 언제까지 참을까? 도망갈까? 투이는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믿지 않았어요. 남편은 폭력적으로 변했고 시어머니는 의심만 하고 딸은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7년을 살았는데 이제 견딜 수 있을까요? 결혼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날 집 앞에 낯선 남자가 나타났어요. 선배님, 오랜만입니다. 시어머니가 현관에 나가셨습니다. 누구세요? 저 김대훈이에요. 선배님 밑에서 일했던 거 기억 안 나세요? 보험회사 다닐 때요. 시어머니가 잠시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그래. 근데 무슨 일로? 좋은 투자 상품이 있어서요. 선배님께 꼭 알려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남자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연 15% 수익 보장, 원금도 보장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요즘 같은 때 이런 상품 없어요.
시어머니가 서류를 받아보셨습니다. 투이도 옆에서 봤어요. 좋은 말들만 쭉 있는 것이 찜찜했달까요? 직감적으로 수상하다 느꼈어요. 그때 남편이 나왔습니다. 뭐예요? 투자 상품이래. 수익률이 꽤 좋은데?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남편이 서류를 보더니 눈이 반짝였습니다. 엄마, 한번 드러나 보세요. 요즘 은행 이자가 얼마나 낮은데요? 투이는 불안했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기꾼이 돌아간 뒤 투이는 혼자 도서관에 갔어요. 인터넷으로 검색했습니다. 고수익 투자 사기 검색창에 똑같은 수법이 나왔어요. 연 15% 보장, 원금 보장이라는 말로 노인들을 속인다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저 사람 이상해요. 인터넷에 똑같은 사기 수법이 나와요. 시어머니가 차갑게 쳐다봤습니다. 내가 보험회사에서 몇 년을 일했는데 내가 뭘 알아? 됐어. 넌 신경 꺼라. 그 눈빛이 무서웠어요. 투이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투이는 동네 카페 앞을 지나가다 멈췄어요. 유리창 너머로 남편이 보였습니다. 그 사기꾼과 마주 앉아 있었어요. 둘이 웃으며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투이는 창문 가까이 다가갔어요.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하시면 수수료 드리겠습니다. 50만 원 어때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엄마 설득할게요. 투이는 숨이 막혔습니다. 남편이 이 일에 가담한 거예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어머니는 자신의 말을 안 믿으시는데 남편은 이미 사기꾼과 한패인데요. 그날 밤 투이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지켜야 했어요. 하지만 어떻게요? 투이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사기꾼이 다시 왔을 때 슬쩍 명함을 봤어요. 김대훈, 전화번호, 회사 이름. 사기꾼이 놓고 간 계약서도 사진을 찍어 두었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후 투이는 방에서 오래된 스케치북을 꺼냈어요. 18년 동안 숨겨뒀던 거였습니다. 연필을 잡았어요. 손이 떨렸지만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사기꾼의 얼굴이 종이 위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눈썹, 코, 입, 턱선까지 정확했습니다. 마치 사진처럼요. 베트남에서 미술대학을 나왔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단 한 번도 그림을 그리지 않았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2시간 후 완성됐습니다. 사기꾼 얼굴이 종이에 살아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투이는 그림을 들고 경찰서에 갔습니다. 경찰관이 놀란 얼굴로 그림을 봤어요. 이 그림 정말 잘 그리셨네요. 사진 같은데요? 이 사람 조사해 주세요. 투자 사기꾼 같아요. 경찰관이 컴퓨터로 확인했습니다. 이 사람 전과가 있네요. 똑같은 수법으로 사기친 적 있어요. 투이는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사기꾼이 시어머니를 노리고 있다고, 남편이 가담했다고는 말하지 못했어요. 며칠 뒤 사기꾼이 다시 집에 왔습니다. 계약서를 들고요. 선배님, 오늘 도장만 찍으시면 됩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경찰 2명이 들어왔습니다. 김대훈 씨 맞죠? 사기 혐의로 조사받으셔야겠습니다. 사기꾼이 당황했어요. 시어머니도 놀라셨습니다. 뭐예요? 경찰이 설명했어요. 며느님께서 신고하셨습니다. 이 사람 전과자예요. 투이가 그림을 꺼내 보여드렸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림을 보고 눈이 커졌어요. 내가 이걸 그렸어? 네, 어머니. 경찰이 남편도 불렀습니다. 박진우 씨도 수수료 받기로 했죠? 공범 혐의로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남편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모든 게 드러났습니다. 사기꾼과 남편이 경찰차에 실려갔어요. 투이와 시어머니만 남았습니다. 시어머니가 투이를 오래 쳐다봤어요. 그 눈빛이 달랐습니다. 더 이상 차갑지 않았어요. 투이야, 내가 날 지켜준 거야? 투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어머니가 속으실까봐 걱정됐어요. 시어머니 손이 떨렸습니다. 10년 동안 의심했던 며느리가 자신을 지켜준 거였습니다. 사기꾼 사건이 끝난 며칠 뒤 시어머니가 투이를 불렀습니다. 투이야, 잠깐 이리 와봐. 방에 들어가니 시어머니가 서랍을 열고 명함을 꺼내셨어요. 변호사 번호야. 너는 아깝지만 진우랑 당장 이혼해라. 투이는 멍하니 명함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18년을 살았는데요. 눈물이 엄청났어요. 시어머니가 투이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투이야, 진짜 미안하다. 시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일부러 차갑게 대한 거였어. 18년 동안 투이는 숨을 멈췄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필리핀 며느리 사건 들었지? 시어머니가 창밖을 봤어요. 난 너도 그럴까봐 두려웠어. 그래서 시험했나 보다. 아유 18년 동안 계속 너가 끝까지 참는지 돈을 훔치는지 도망가려고 하는지. 투이는 울었습니다. 18년간 나를 그렇게 보셨다니. 시어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럴수록 미안했어. 내가 착한 걸 알면서도 동네 소문이 자꾸 들리니까 내가 진짜인지 아닌지 확신할 수 없었어. 그런데 시어머니가 투이를 봤습니다. 넌 진짜 내 며느리, 우리 식구였어. 심지어 사기꾼한테서 날 지켜줬잖아. 내 아들도 못한 걸. 시어머니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너한테 너무 미안해. 이혼하고 새로 시작해. 내가 도와줄게. 며칠 뒤 변호사 사무실에서 시어머니는 모든 걸 증언했습니다. 남편의 폭력, 도박, 빚, 사기, 가담까지요. 하지만 위자료는 많지 않았어요. 남편이 무일푼이었으니까요. 300만 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분할로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투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몇 주 뒤 이혼이 성립됐어요. 투이는 딸 수진과 함께 베트남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공항 가는 날 아침, 투이는 짐을 쌌어요. 짐이 많지도 않았습니다. 가방 2개뿐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뭔가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출발 시간이 됐어요. 현관으로 나가니 시어머니가 신라면 박스를 들고 계셨습니다. 이거 가져가. 내가 좋아하는 신라면이야. 투이는 박스를 받았습니다. 무거웠어요. 18년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베트남 친정집. 동네 아줌마들이 집에 왔습니다. 신라면 박스를 보더니 웃었어요. 18년 살았는데 고장 라면 한 박스? 옆집 딸은 위자료 1,000만 원 받았는데 엄마가 아줌마들을 내보내고 말씀하셨어요. 투이야, 그래도 열어봐라. 투이는 박스를 열었습니다. 신라면 4봉지가 보였어요. 40개들이인데 왜 4개만 있을까요? 라면을 꺼냈습니다. 밑을 보는 순간 숨이 멈췄어요. 현금 묶음이 가득했습니다. 5만 원권 벽돌처럼 쌓여 있었어요. 손이 떨리며 꺼냈습니다. 10묶음이었어요. 5억 원이요. 엄마가 달려왔습니다. 둘 다 어안이 벙벙해서 말을 잃었어요. 박스 안에 보자기가 더 있었습니다. 풀었어요. 금반지와 금목걸이가 반짝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명절 때만 하시던 거였어요. 작은 메모가 있었어요. 투이야 고생했다. 그 순간 눈물이 터졌습니다. 밑에 편지가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펼쳤습니다. 투이야, 미안하다.
18년간 못 믿어줘서 보험회사에서 거짓말하는 사람들 보고 너도 그럴까봐 두려웠어. 그런데 살면서 넌 진짜 우리 며느리, 내 가족이라는 걸 알아. 신라면 포장 다 뜯은 거 이상하지? 밑에 이거 넣으려고. 투이야 새로 시작해. 내가 그리고 싶었던 그림 그리며. 사랑한다. 내 며느리. 우리 투이, 수진이알 행복하렴. 투이는 편지를 안고 울었습니다. 지나온 18년이 스쳐 지나갔어요. 차가웠던 시선, 구박, 의심. 하지만 이제 이 모든 것이 사랑이었습니다. 7년 뒤 투이는 한국에 왔습니다. 딸 수진과 함께요. 베트남에서 미술학원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 5억 원으로 시작한 거였습니다. 산소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자신이 그린 시어머니 초상화를 놓았습니다. 신라면 한 봉지도 함께요. 어머니,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사랑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웃으시는 것 같았어요. 18년의 차가움은 평생의 따뜻함이 되었습니다. 한국 사랑해요.